안녕하세요. 하유 ASMR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이랑 같이 찾아뵙는데요. 제가 그렇게 책을 막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담겨있는 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읽고 싶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책은 종종 이렇게 잠에 잘 빠져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공유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책만 좀 있으면은 이렇게 좀 허전할까봐 제가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크로비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귀여운 인형이죠. 이렇게 카메라도 달려있고요. 그래서 요즘 가방을 자주 바꿔야 되는데 바꿔들 때마다 꼭 이 크로미 인형을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귀엽게 귀토리도 제가 사서 입혔습니다. 그러면은 요 크로밋을 이렇게 두고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읽으려는 책은 현명한 사람은 무게를 분산한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 일주일의 무게를 월화수목금토일에 어떻게 분산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공자와 장자의 지혜를 담아서 이렇게 무기력한 월요일, 늘어지는 화요일, 예민한 수요일, 고대하는 목요일, 설레는 금요일, 긍정의 토요일, 아쉬운 일요일, 이렇게 나뉘어서 들려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 읽고 있고요. 현재는 월요일까지 읽고 화요일은 반 정도 읽었어요. 촬영할 때가 화요일이어서 화요일 페이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감되는 말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닐 때 항상 이렇게 북커버를 소유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북커버를 쓰진 않았었는데 한번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서 그 이후에 2개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책이 손상도 안 되고, 제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을 때는 표기를 해두거든요. 지금 제가 화요일 중 일부에서는 경쟁적인 가치만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사람들과 화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표기를 해두었네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요런 데다가 요거를 두고 다니면은 밖에서도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펜도 넣어놓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진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계절이 있어야 한 해가 아름답다.
강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용적 인간의 표상을 제시한다. 언덕과 산도 낮은 흙들이 쌓여서 높아진 것이고 강물도 여러 시냇물이 모여서 커진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란 모든 개인을 합쳐서 공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면 자기에게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가 제시한 의견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남의 의견을 거부하지 않는다. 사철은 각기 기후가 다르지만 하늘은 한편에만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한 해가 이뤄지는 것이다. 남들과 힘을 합쳐서 공을 이루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은 남의 의견을 들었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 생각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는 제각기 다르지만 결국 한 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합쳐서 이루어진다. 자사가 저술한 책으로 알려진 중용에서는 군자의 도를 비유컨대 먼 길도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높이 오르는 것도 반드시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생각들이 모이면 먼 일을 도모할 수 있고 낮은 자세들이 모이면 높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생각이 먼 길을 단축시키기도 하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사람이 전체를 높이 끌어올리기도 한다. 학창시절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이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알지 못했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독불장군 노릇을 하기 바빴던 당시의 나를 돌아보면 참으로 미안하고 또 애석하다. 세상의 모든 중용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젠 알기 때문이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과거의 내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스스로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발생시키고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균형에 이바지한다. 그러니 부디 조금은 융통성을 가지렴. 군자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소중히 여긴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여행은 마음이 떨릴 때 떠나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떨리는 시기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생길 나이가 되면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가다 보니 여행을 제대로 즐기기 어려워진다. 결론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다. 전성기가 끝나기 전에 미련 없이 욕심을 그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곤 한다. 이 말에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남들이 박수를 쳐줄 때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박수를 칠 수 있을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든 전성기를 끝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다. 나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는가이다. 유아고경의 하나인 주역의
첫 번째 괴는 중천권이다. 이 계회에 속한 각 효의 뜻을 풀어서 쓴 효사에는 지나치게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하게 되니 가득 찬 모양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인간사를 용에 빗대어 지나친 욕심은 경계해야 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욕심의 특징 중 하나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간절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면 금세 또 다른 일이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나 끝이 없는 삶을 뒤쫓는 것은 위태롭다는 장자의 말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무한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스스로를 해칠 수밖에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를 지키는 진리의 말. 불교 경전 수행본기경에는 붓다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마야 부인이 살나무 아래를 지나다가 꽃이 피고 샛별이 돋아날 때 나뭇가지를 붙잡았다. 그러자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태자가 탄생하였다. 태자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7걸음을 걸어가 손을 들고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아님이 없으니 나는 존귀하다. 이 대목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온 세상에 내가 아닌 것이 없으며 그러한 자신이 귀하다는 붓다의 말에는 설령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철학의 공통된 입장이다. 대학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군자는 먼저 자기에게 그것이 있은 다음에 남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바라며 일단 자기에게 그것이 없고 난 뒤에 남을 나무란다. 먼저 내가 행복한 뒤에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고 내게 불행이 없은 뒤에 남의 불행을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남의 가슴에 박힌 대목보다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더 아픈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남에게 맞춰져 있다. 하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채울 수 없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욕심을 덜어내는 일에 힘쓴다.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불행하며 자주 타인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은 불안정해진다. 반면 욕심을 비우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며 타인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은 편안해진다. 우울증은 천하도 마다하게 만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해가 추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나중에 돋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돋보이듯이 내가 희미해진 다음에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공자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추위는 어려운 고비와 시련을 상징한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나를 잃었을 때 닥쳐온다. 나로 태어나 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하지만 세상을 다 얻어도 나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순 임금이 천하를 자주지백에게 맡기려 하니 자주지백이 말했다. 나는 마침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 천하를 다스릴 틈이 없습니다. 자화자가 말했다. 만일 어떤 서양문에 왼손으로 이것을 잡는 사람은 오른손이 없어지고 오른손으로 이것을 잡는 사람은 왼손이 없어지지만 어쨌든 이것을 잡는 사람은 반드시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면 아무도 감히 그 서양문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두 팔은 온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자주지백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내가 우월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위나라의 현안이었다고 전해지는 자화자 역시 세상을 차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두 팔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이 천하를 마다한 까닭은 같다.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존재가 나 자신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나라에 숨어 살았다는 현인아납은 진실한 도로서 나를 돌보고 그 나머지로서 국가를 돌보고 그 찌꺼기로서 천하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먼저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은 에너지로 조직과 공통체를 살리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하지만 세상을 변혁하겠다는 꿈을 꾸며 무턱대고 조직과 공동체에만 헌신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나의 터럭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양주는 장자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중국의 도가 경전인 열자에는 금자라는 인물과 양주, 그리고 양주의 제자인 맹손양의 대화가 실려있다. 하루는 금자가 양주에게 물었다. 당신의 몸에서 털 한 가닥을 뽑아서 온 세상을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주는 금자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금자가 양주에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맹손양이 스승인 양주를 대변했다. 당신은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지요. 만일 당신의 살갗을 손상시켜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맹손양이 다시 물었다. 만일 당신의 몸 한마디를 끊어내서 한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자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다. 맹손양이 말했다. 털 한 가닥은 살갗보다 작은 것이고 살갗은 몸 한마디보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털 한 가닥이 모여 살갗을 이루고 살갗이 모여서 몸 한마디를 이룹니다. 털 한 가닥은 몸 전체로 보았을 때는 만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털 한 가닥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양주의 사상은 위아주의로 잘 알려져 있다. 위아란 나를 위한다는 뜻이다. 위아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르다. 이기주의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라면 위아주의는 먼저 나 자신을 잘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양주가 먼저 나 자신을 잘 챙기라고 충고하는 이유는 내가 없으면 남도 없고 내가 없다면 이 세상도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수의 구슬로서 천길 높이의 참새를 쏘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가 사용한 것은 귀중한 것인데 그것으로 구하려는 것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남을 위해 나를 쏘아올리는 일은 많은 현대인들이 당착한 현실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 자신에게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를 잘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루를 마치며 자연스레 늘어지는 느낌을 받는 까닭은 당장 내일이 되면 다시금 쏘아 올려져야 할 높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높이는 내 욕심에 비례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에 맞는 높이를 설정하여 나를 보존한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닿지 못할 높이로 나를 쏘아 올리기를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닳아 없어진 나는 겨울이 되어 앙상해진 나무가 늘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를 부러워하듯 후회하게 될 것이다. 멀리 쏘려면 힘껏 당겨야 하고 힘껏 당긴 뒤에는 힘을 비축할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라.